나는 규칙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며 다리를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기만 하는 자동적인 존재로 변해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동 조정 같은 상태로 몰입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더 달리고 있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100km 이상이라도 아마 달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머릿속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행위가 먼저 거기에 있고 그 행위에 딸린 것 같은 존재로서 내가 있다. 나는 달린다. 고로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위의 글은 오늘 읽어드릴 책의 한 챕터 중 발췌한 것입니다. 마라토너가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이 책의 저자는 소설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이 작품을 발표하고 많은 독자들을 보유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라카미 하루키이고요. 소개해드릴 책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마라톤에 대한 회고록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원제는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입니다. 일본에서는 2007년에 출간되었고요. 한국에 번역 소개된 것은 2009년 출판사 문학사상을 통해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저도 매우 좋아하는 작가인 레이먼드 카버가 쓴 단편집 타이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차용된 것인데요. 하루키가 제목으로 사용하도록 카버의 부인인 테스 갤러거가 승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 철학이 집약된 책이기도 하지만 하루키가 어떻게 하다가 소설가가 되었는지 그의 생애가 가감없이 담겨있는 회고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키 자신도 이야기했듯 이 책은 본인의 회고록 같은 것이지만 에세이라는 타이틀로 매듭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이러한 종류의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린다는 행위를 매개로 해서 내가 이 사반세기 남짓한 세월 동안을 소설가로서 또 한 사람의 어디에나 있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디까지나 달리는 이야기에 관한 책이지 건강법에 관한 책이거나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한 조언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책을 읽거나 저의 리뷰를 듣고 난 이후 여러분은 확실하게 뛰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뛰고 있는 행위를 통해 느끼게 될 어떤 것,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나 자아 성취를 넘어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머리가 아닌 육체로 느끼게 될 그 순간들을 미리 맛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하루키 글의 특징인 매우 잘 묘사되고 적절한 어휘로 표현된 그의 문장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10년경에 구입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마라톤은커녕 운동이라고는 1도 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긋지긋해져서 심리적으로 대리 만족을 위해서 구입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러다가 서문에 쓰여진 선택사항으로서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9장, 적어도 최후까지는 걷지는 않았다. 를 읽자마자 웃기게도 신체적 해방이 아닌 정신적 해방을 맛보며 즐겁게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을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계기가 있다면 최근 제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싶네요. 하루키는 두 가지 타이틀, 소설가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러너라는 개인적인 직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함 외에 개인적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개인적 타이틀이라는 건 지금이라도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의 영역이고, 러너라는 타이틀이 붙는 건 꽤 괜찮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종종 달리기를 해왔지만 마라톤처럼 장거리 달리기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치부해 왔는데요. 책을 읽으며 선택사항으로서의 고통을 주는 영역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안의 어딘가에서 뭉근하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제 몸이 2km 구간을 넘어가자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리고 뛰자마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저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그저 호흡하고 있는 살덩어리인 제 자신이 꽤나 현실적이고 실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키가 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위가 먼저 거기에 있고 그 행위에 딸린 것 같은 존재로서 내가 있는 순간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육체가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뛰고 있는 요즘입니다. 호주는 지금 여름이라서 날씨가 상당히 덥지만 다행히 해가 길어서 6시 이후에 길을 나서면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금 상쾌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는데요. 그것도 달리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은 무엇에 쫓기지 않고 현재의 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나 할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작가일 텐데요. 그가 에세이나 회고록을 거의 쓰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책은 사적 영역의 하루키의 삶을 알 수 있어서 매우 값진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창한 계기가 있어서 소설을 쓰게 된 것이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바쁜 카페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그가 소설가로 전업하게 된 이야기도 담담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하고 싶던 무언가를 언제라도 시작하자라고 말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책 중간중간 만나는 전 세계 다양한 마라톤 경기와 코스에 대한 경험담 등도 책을 읽는 백미이기도 하고요. 초반부는 마라톤에 대한 하루키의 생각과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 중반부는 소설가이자 러너로 살게 된 그의 삶과 경험에 대한 회고록, 후반부는 마라토너에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옮겨간 하루키의 또 다른 도전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장 2005년 8월 5일 하와이주 카우아이 섬 누가 믹 제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 중에서 몇 챕터를 발췌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5월 말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 달리는 일이 다시 매일의 생활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다. 꽤 착실하게 달리고 있다. 내가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한다면 일주일에 60km를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km를 달린다는 것이다. 사실은 일주일에 7일, 매일 10km를 달리면 좋겠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날도 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달리고 싶지 않은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리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는 날을 정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0km, 한 달에 대충 260km라는 숫자가 나에게는 착실하게 달린다고 하는 일단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나는 팀 경기에 적합한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에는 잘 맞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좋든 싫든 그것은
타고난 나의 성격인 것이다. 축구나 야구 같은 경기에 참가하면 언제나 어렴풋이나마 거북스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형제가 없다는 것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임은 도저히 몰입할 수가 없다. 또 테니스와 같은 1대1의 대형 스포츠도 그다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다. 스쿼시는 좋아하는 스포츠이지만 막상 경기를 하게 되면 이기든 지든 묘하게 안도감을 얻을 수 없다. 격투기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나라고 해서 지는 걸 좋아할 리는 없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다. 그러한 성향은 어른이 된 뒤에도 대체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기던 지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런 의미에서 장거리를 달리는 것은 나의 성격에 아주 잘 맞는 스포츠였다.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보면 알게 되지만 레이스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기든 지든 그런 것은 러너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승을 목표로 뛰는 인류 선수라면 눈앞의 라이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일반의 러너에게 개인적인 승패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저 녀석한테 지고 싶지는 않다는 동기를 갖고 달리는 사람도 덜어 있을지 모르고 그것은 나름대로 연습할 때 자극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특정한 라이벌이 어떤 사정으로든 그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레이스의 동기가 소멸해버리게 되면 러너로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미리 개인적인 목표를 정해 레이스에 임한다. 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뭔가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된다. 만약 시간 내에 달리지 못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만족감이라든가 다음 레이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또 뭔가 큰 발견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똑같은 경우를 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란 없다. 판매 부스나 문학상이나 비평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일은 뭔가를 일으켰는가의 하나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자신이 쓴 작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변명으로 간단하게 통하는 일이 아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창작자에게 있어 그 동기는 자신 안에 조용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형태나 기준을 찾아야 할 일은 아니다.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운동인 동시에 유효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매일 달리면서 또는 마라톤 경기를 거듭하면서 목표 달성의 기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 따라 나 자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갔다.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다. 나는 물론 대단한 마라톤 주자는 아니다. 주자로서는 극히 평범한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달릴 때에는 대체로 록 음악을 듣는다. 때로는 재즈를 듣는 일도 있다. 그렇지만 달리는 리듬에 맞추는 걸 생각할 때 역시 반주 음악으로서는 록이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나 고릴라즈라든지 제프 백이라든가 또는 크리던스 클리어 워터 리바이벌, 비치 보이스 같은 오래된 음악, 되도록 심플한 리듬의 음악이 좋다. 지금은 많은 러너가 아이팟을 들으며 달리고 있지만 나는 손때가 묻은 MD 쪽을 선호한다. 아이팟에 비해 다소 기계가 크고 정보 용량은 확연히 적지만 내게는 그만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현재로서 나는 음악과 컴퓨터를 혼동하고 싶지 않다. 나와 같은 나이에 접어든 사람이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이 다소 어리석은 일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성격이다. 매일 1시간이나 2시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달리고 있어도 4시간이나 5시간을 혼자 책상에 앉아 묵묵히 글을 쓰고 있어도 별로 고통스럽다거나 지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은 젊었을 때부터 한결같이 내 안에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말없이 책을 읽거나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쪽을 좋아했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래도 젊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 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음식점을 경영했기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는 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그 결과 다소 일그러진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성 같은 것도 서서히 몸에 익혀갔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20대의 10년 동안 나의 세계관은 적지 않게 변화했고 인간적으로도 얼마간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온갖 경쟁과 다툼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적인 요령 같은 것을 터득해왔던 것이다. 이 10년간의 그 나름대로 힘든 생활 체험이 없었다면 소설 같은 걸 쓰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또 쓰려고 생각해도 틀림없이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다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 1시간쯤 달리며 나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의 정신 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었다. 적어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을 달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한다. 글쎄, 도대체 나는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까지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왔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달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름.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져간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늘, 그대로 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은 스쳐 지나서 사라져갈 뿐이다. 그리고 하늘만이 남는다. 하늘이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인 동시에 실체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넓고 아득한 그릇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다지 머리가 좋은 인간은 아니다.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재료를 통해야만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일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 놓아야만 비로소 납득을 할 수 있다.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인간인 것이다. 물론 조금쯤의 지성은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아무리 뭐래도 소설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서 순수한 이론이나 도리를 조립해서 살아가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다.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이른바 사변을 연료로 해서 전진하는 타입의 인간도 아니다. 그보다는 신체의 현실적인 짐을 지우고 근육의 신음소리를 지르게 함으로써 이해도의 눈금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높여가게 하여 스스로 납득하게 되는 타입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사물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품도 든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걸려 가까스로 납득을 했을 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리게 된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애당초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년 출생. 묘비명,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마지막 글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루키가 계속 마라톤 혹은 슬라이 예술론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2026년인 지금 그의 나이는 77세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기엔 꽤 노년의 나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키처럼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어떤 직함으로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을 이어가고 싶으신지요? 저는 저의 묘비명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러너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뛰어보고 생각하자. 일단 배워보고 생각하자. 이렇게요. 올해 6월에 이곳 호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풀코스는 아직 뛸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아 저희 수준에서 최선의 코스로 등록을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뛰어야 할 날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조금은 설레기도 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발끈을 조이고 하루 5분이라도 걷지 말고 뛰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